힐링가족 여러분, 3월 15일 화요일,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10분입니다. 오늘부터, 그러니 어젯밤부터 서머타임 적용돼서 11시 반이 아니라 밤 10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납니다. 1년 중에 서머타임이 한 3분의 2, 한 8개월 정도, 3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서머타임이기 때문에 밤 10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마감합니다. 그 다음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가 정상적으로 밤 11시 반에 시작해서 아침 6시에 끝납니다. 그래서 1년 중에 3분의 2는 밤 10시 반에 시작하고 3분의 1은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. 오늘 연 3개월 가까이 하락 중인데 오늘이 가장 저점이에요. 가장 낮은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것은 준경제위기급 말씀드렸죠. 경제위기 그럼 보통 30% 이상 하락, 반토막까지 나거든요. 근데 이것은 준경제위기급 하락 구간이에요. 이 정도는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. 어쩌다가 와요. 그런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경우를 맞이한 것입니다.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. 저는 우리 신뢰가족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성공이라기보다도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. 또 한 사람도 낙오되는 분들 없이 꼭 다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. 부동산 투자 있죠? 지금 우리가 주식 부동산보다 쉽게 사고 팔잖아요. 클릭 한 번이면 사고 클릭 한 번이면 팔아요. 부동산하고 다르죠?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.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. 그러면 누구든지 꼭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우가 1포인트 32,944에서 32,945 1포인트만 상승했어요. 처음에는 상승을 좀 했다가 장 초반에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점점 키워서 마감했어요.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나스닥이 2.04% 하락, 12,581. S&P 500이 0.74% 하락, 4,173.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.07%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. 3,047. 이러다가 또 3,000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.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. 프랑스, 독일이 많이 올랐습니다. 독일이 2% 이상, 프랑스가 2% 가까이, 영국 0.53% 상승을 했습니다. 좋은 종목들이 모두 다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. S&P 500이 올해 22년 1월 3일 날 4,796.56, 그러니까 4,797 아닙니까? 오늘 4,173 가장 저점까지 도달했습니다. 최고치 대비 13% 하락했어요. 1년 전, 작년 3월 15일에 비하면 작년 1년 전에는 3,969였어요. 1년 전에 비하면 아직 5.14% 상승 중에 있지만 나스닥은 21년 11월 19일이 16,057 최고치였거든요. 오늘 12,581. S&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오늘이 가장 저점입니다. 최고치 대비 21.6% 하락 중이에요. 나스닥이 21.6% 하락.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. S&P 500이 13%. 보통 1년 연중에 보면 S&P 500이 5, 6% 정도, 나스닥이 한 8%, 10%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몇 번씩 있어요. 연간. 그런데 21.6%, S&P 500 13% 이런 경우는 정말 뭐 몇 년마다 딱딱 정할 수는 없지만 뭐 10년 주기로 경제 위기 온다듯이 그거의 반 정도, 한 5년 주기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달러 환율은 현재 최고치예요. 1239원. 이거 이제 또 금리 올라가지 않습니까? 1240원 넘어갈 상황이에요. 애플이 2.66% 하락했어요. 오랜만에 애플 하락폭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. 150달러. 150달러 또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. 엔비디아 3.48% 하락했어요. 213달러. 333달러에서 지금 36%나 하락했습니다.
테슬라도 3.64% 하락했어요. 766달러. 테슬라도 전 고점 대비 1230달러였거든요. 근데 그거 대비 38% 하락 중이에요. 리비안 6% 가까이, 루시드도 6% 가까이 하락을 하고, 중국 전기차주들은 뭐 니오가 12%, 샤오펑 14%, 리오토 20% 아주 크게들 하락을 하는 상태입니다. 또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 많이 투자했어요. TSMC 드디어 100달러가 무너졌어요. 99.3달러로 오늘 떨어졌습니다. 최고가 140달러였거든요. 그거 대비 TSMC도 대만에 30% 하락 중. 또 네덜란드 ASML도 577달러예요. 먼저 889달러였거든요. 그거 대비 35%나 하락 중이에요. 또 퀄컴 애플리케이션 1등이죠. 7.25%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. 189달러. 퀄컴도 최고가 대비 25%. 그러니 세계 최고 종목들이 지금 다 20% 정도가 아니라 보통 30% 이상씩 아주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. 지금 월가의 최대 관심사? 당연히 러시아, 우크라이나 사태 아닙니까?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차 회담을 진행을 했어요.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대통령실 고문은 회담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세부 그룹별 추가 작업과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또 오는 15, 16일 연준 FOMC 정례회의 있죠. 그렇게 되면 그 회의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쯤 나올 것입니다. 연준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감안해서 0.25%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추가로 매파적인 말을 또 할지 모르겠어요. 그러게 되면 또 추가 하락이 또 올 수도 있겠죠. 국제 유가 요즘 많이 올랐죠. 그런데 많이 떨어졌습니다.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 그럽니다. 가격이 전장보다 5.8% 급락을 했습니다. 배럴당 103달러에 거래를 마쳤어요.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에 대한 제재가 해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.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각 도시들이 봉쇄 중에 있어요. 중국 선전 1700만 명의 도시, 서울의 2배 가까운 인구예요. 코로나 봉쇄로 원유 수요 떨어질 것 아닙니까? 원유 수요가 봉쇄가 당했으니까. 장중 한때 8% 이상 급락을 했어요. 99.76달러까지 기름값이 떨어졌다가 배럴당 1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걷잡을 수 없이 오르던 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. 국제 유가는 지난달 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최근에 130달러까지 넘기면서 치솟았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재개 속에 또 중국발 수요 감소, 또 베네수엘라발 공급 증가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뉴스가 잇따르면서 진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.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. 선전시가 전면 봉쇄된 것은 물론 경제 수도인 상하이에서도 준 봉쇄 수준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있어요. 그 바람에 애플 공급처인 대만의 폭스콘이 선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어요. 그래서 애플이 가동 중단 때문에 지금 2.6%나 하락을 한 상태예요. 또 지린성의 성도, 창춘도 봉쇄 조치에 따라서 5개 자동차 생산 공장의 조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예요. 이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.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도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 퇴출, 거기에 따른 공급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오늘 마감. 요즘 계속 3개월 가까이 하락 중인데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십니다.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.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 내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생각해서 매도하고 다시 타이밍을 잡아서
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. 그렇다면 참 잘하신 건데 이게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항상 쉽게 이것을 손해봤다고 팔지 마시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 2, 3년 만에 집 안 팔죠? 한번 샀다 그러면 저는 아예 안 팔아요. 한번 샀다 그러면 10년은 기본 아닙니까? 부동산. 똑같아요.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죠. 지금의 가격보다 앞으로 3년, 5년, 10년 되면 현재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는 함께 가고 있어요. 나중에 몇 년 후에 2022년도 1분기 때 1, 2, 3월에 지금의 가격을 확인한다 그러면 정말 쌌던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우리 모두 이 구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.